이 이름은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창구 앞이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만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여러 줄 찍혀 있더군요. 그런데요,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진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운 뒤 그대로 둔 자리였습니다. 이 통장에서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금액은 120만 원이었어요. 날짜는 항상 5일이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요. 하루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메모란은 비어 있었고 출금 장소도 늘 같았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이었어요. 할머니는 매달 5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죠. 창구 직원은 할머니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출금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금액을 확인했고 할머니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은 늘 같은 자리에 찍혔습니다. 돈은 봉투에 담겼고 할머니는 그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이 통장의 주인은 75살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설 때 할머니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요. 입구 옆에는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지만 짐은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트럭 옆을 지나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장 앞에 아이들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운동화 한 켤레, 조금 큰 슬리퍼 한 켤레, 신발 옆에는 학교 가방 2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발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올려다 봤습니다. 5일에만 빨간 동그라미가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요. 창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가스밸브를 돌렸습니다. 손잡이가 멈추는 소리가 났고요. 수도꼭지를 확인했습니다. 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작은 방까지요.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도장 하나가 찍혀 있었고 날짜는 5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곧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도 이삿짐 트럭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트럭을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이들 신발 2켤레만 남아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집 앞에 섰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였죠. 아이들은 가방을 맨 채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큰아이가 먼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는 내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은아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리는 집 안에서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방을 문 옆에 내려놓고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문 앞에 섰고 초인종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작은아이는 문틈을 들여다봤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503호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장을 보고 올라오는 길이었죠. 여자는 아이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은 곧 닫혔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큰아이가 손잡이를 잡았고 작은아이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가 한층 아래로 내려갔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문 앞에 돌아와 멈췄습니다. 가방을 다시 맸습니다. 그때 관리실 직원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직원은 아이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안 계시니? 하고 물었습니다. 큰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언제 들어오시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3호 여자가 다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나가 분리수거장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502호 아이들, 오늘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 보이시네요. 집안 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며칠째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앞 우편함의 전단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입구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지는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주 내내 문 앞에 섰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불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고 번호판은 서울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자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502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집 번호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리는 집 안에서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는 내려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눌렀고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를 한 장 넘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줄 하나를 짚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502호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남자는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직원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고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등기가 넘어갔네요. 직원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소유주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변경 날짜는 서류에 적힌 날짜와 같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남자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지금 사는 분은요?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록된 분은 없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고 5층에서 내렸습니다. 502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틈을 들여다봤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문패, 우편함, 문 손잡이였습니다. 남자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실 화면에는 박순자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소유권 변경 완료, 거주 확인 필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곧장 502호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가 문에 들어갔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갔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는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불이 켜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고 식탁도 그대로였습니다. 여자는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 신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는 그대로였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는 비어 있었고 설거지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병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얼음통만 놓여 있었고 여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와 책상은 있었지만 이불은 걷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필 몇 자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도 같았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옷걸이만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책이 없었고 이불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가방을 소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집 주소가, 다음 장에는 금액이, 마지막 장 아래에는 도장을 찍을 자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인주를 열었습니다. 한 번 찍었습니다. 종이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찍었고 세 번째 도장도 같은 자리에 찍혔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밖은 흐렸고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서 있었다가 창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혼자 돌아가고 있었고 물병 하나만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아이들 신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503호 여자가 복도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5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았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03호 여자는 현관문을 조금 열고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 여자는 502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우편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전단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대로였습니다. 문틈을 살폈지만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03호 여자와 4층에 사는 남자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502호, 어제 사람 나오던데요.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니었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고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관리실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503호 여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드나들던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 넘어간 건 확인됐어요. 여자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늘 그 시간과 같았습니다. 큰아이가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은아이가 초인종을 눌렀고 소리만 집안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복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6층에 사는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췄고 아이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5층을 지나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참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502호 아이들, 아직도 저기 있던데요. 말은 그렇게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손주를 두고 집을 팔았다더라. 할머니는 어디 갔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질문만 남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집 앞 우편함이 비워졌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전단지를 모두 빼냈습니다. 우편함은 깨끗해졌지만 이름표는 그대로였습니다. 박순자. 그날 오후 기존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덧붙여졌습니다. 글씨체는 달랐고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은 가려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주 내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항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아이들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해가 지고 복도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큰아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아이들의 보호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아이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날 밤 502호 앞은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 조명만 깜빡였고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신발장에 남아있던 아이들 신발 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새 이름표만 붙어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같았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아이들의 보호자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502호로 걸어갔습니다. 여자는 열쇠를 꺼냈고 문이 열렸어요. 현관불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장을 열었어요. 운동화와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작은아이는 신발을 들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큰아이는 신발장 위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부엌에서 비닐봉지 여러 개를 꺼냈어요. 바닥에 봉지를 펼치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큰아이는 첫 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연필 몇 자루가 굴러다녔고 지우개 하나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연필을 집어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책상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책 한 권이 떨어져 있었어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두 번째 방에 있었어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걸이만 덜렁거렸습니다. 아이는 옷장 바닥을 살폈어요. 양말 한 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양말을 주워 손에 쥔 채 서랍장으로 갔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었지만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거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이불 두 채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장롱 안쪽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책, 연필, 양말, 작은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불을 큰 봉투에 넣었고 아이들 봉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보였지만 서랍을 닫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병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물병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자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과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서랍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구석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작은 크기였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꺼내 앞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글씨는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봉인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어요. 다 챙겼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자는 큰 봉투를 들었고 아이들은 각자 가방을 챙겼어요. 불을 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이가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관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보였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 문이 열렸고 아이들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여자는 짐을 트렁크에 실었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였고요.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5층 502호 창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우편함에는 새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서랍도 닫혀 있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집을 떠났어요. 사흘 뒤 새 집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부부였습니다. 손에는 이사 집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502호로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 가구는 그대로였습니다. 식탁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확인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방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작은 방,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구 들어오면 배치부터 해야겠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손바닥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여자는 손을 털었습니다.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볼펜 한 자루가 굴러다녔습니다. 여자는 서랍을 더 당겼습니다. 구석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꺼내 앞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불렀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봉인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숫자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120만 원. 그 숫자가 7번 적혀 있었습니다. 각 숫자 옆에는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내 이름으로. 그 문장 아래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집에 물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집어 거실 장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자는 식탁 서랍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식탁은 그대로였습니다. 서랍은 닫혀 있었습니다. 장롱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숫자와 짧은 문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다른 동네로 옮겨갔습니다. 집은 이전보다 작았고 방은 2개였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방을 썼어요. 책상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학교도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길로 걸어갔어요. 502호에는 새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며칠에 걸쳐
다녀갔고요. 소파가 바뀌었고 식탁도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방마다 새 침대가 놓였습니다. 현관 신발장도 새로 달렸습니다. 우편함 이름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기록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화면에는 새 이름과 입주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더 이상 그 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다른 말들이 오갔어요. 날씨 이야기, 관리비 이야기, 주차 문제, 502호 이야기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503호 여자도 복도를 지날 때 그 문을 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큰아이는 새 친구를 사귀었고 작은아이는 방과 후 교실에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매일 달랐어요. 오후 4시, 5시, 때로는 6시. 정해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보호자는 매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졌고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숙제를 했고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큰아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필과 공책이 들어 있었고 구석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앞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고 아이들은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창문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502호에서는 매일 밤 불이 켜졌습니다. 새 주인들은 저녁마다 집에 돌아왔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주말에는 청소를 했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장롱 위에 있던 봉투는 서랍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 기록에는 더 이상 출금 내역이 남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해지됐고 번호는 무효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이들은 한 학년 올라갔습니다. 새 교실, 새 담임, 새 교과서, 주소를 적는 칸에는 새 집 주소가 적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이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봉투를 들어 잠시 무게를 느꼈어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다시 서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고 아이들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봉투는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종이에 적힌 숫자와 문장은 바래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시 펼치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집에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투는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도 그대로입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 설명 없이 남은 자리, 조용한 이야기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조용한 반전 하나를 남깁니다.